바쁘신 현대인의 일정에 맞춰 하루 동안 터져나온 소식 중 주요한 내용만 전해드리는 나라의 TV 뉴스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광화문에 설치된 세월호 기억공간이 완전 철거되어 빈 공간만 남은 장면인데요.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건물 골조와 지붕만 남아있던 세월호 기억공간은 5일 오후 4시께 작업자들의 해체 작업을 통해 완전 자취를 감췄다고 합니다. 서울시장 되고 나서 우파 지지층으로부터 좌파 눈치나 살피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비난받던 오세훈이가 이거 하나는 제대로 해냈군요. 박범계가 김소연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범계 측은 원고 항소 기각 판결정본을 받은 지난달 22일부터 2주 상고 마감 시한인 전날까지 대전지법 민사항소사부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원고 패소로 최종 마무리됐습니다. 박범계는 장관 취임 전인 2018년 12월 김소연 변호사가 금품 요구 사건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내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불법 선거자금 방조와 특별당비 요구 연관 등 의혹을 제기한 김소연 변호사 주장 때문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봤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해 10월 6일 대전지법 민사 11단동 문보경 부장판사는 불법 선거자금 방조와 특별당비 요구 연관성 등 박범계에 대한 김소연 변호사 주장은 일부 거짓이 아니거나 또는 거짓이더라도 위법성 없는 의견 개진이라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문보경 판사는 피고의 의견 표명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박범계 측은 곧바로 항소했으나 대전지법 민사항소사부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범계도 애초 이거 승소하리라는 생각은 없었을 겁니다. 좌파들은 법적 수단으로 상대를 옥죄거나 괴롭힘용으로 고발을 즐겨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으로 미군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한 데 활동을 벌인 혐의, 즉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일당들이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지지를 선언하는 장면인데요. 이 일당들은 수년간 국내 정치 제도권에 진입하기 위해 시도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특보단으로 활동하거나 지방선거 또는 총선에 출마하고 그중 일부는 지역 언론사를 운영하며 자신들의 활동을 기사화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민일보가 북괴 지령을 받아온 일당들이 북한 문화교류국과 주고받은 지령문과 대북보고문은 자주 통일 충북동 지회부위원장으로 알려진 A씨가 보관하던 USB에서 다수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이 USB에서는 최근 4년여간 오간 지령문과 대북보고문이 80건 넘게 발견됐고 메시지 다수는 스테가노그래피라는 암호화 기법에 따라 비밀 파일 형태로 변환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4겹으로 밀봉된 USB에는 국내 한군소 정당의 내부 동향, 포섭 대상자로 지목된 인사들의 정보가 담긴 대북보고문 등이 저장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약 4년간 오간 지령문과 대북보고문에서 포섭 대상자로 거론된 내국인은 약 60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북 지역의 정치인이나 노동, 시민단체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문화교류국은 지역 노동자와 농민 틈에 들어가라. 청년들을 받아들여라는 식의 지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북한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는 여야 세력 움직임에 대해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자료를 보고해달라고도 주문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선 캠프 특보단 출신으로 알려진 인물들의 간첩 혐의와 관련해 우리 군의 안보, 전략자원 도입을 막으려 한 간첩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북한과의 관계를 높은 우선순위에 두었던 이 정부 하에서 이렇게 다수가 구속까지 될 정도이니 사안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보도에 따르면 북한 공작원 3명을 해외에서 몰래 접촉하여 지령을 받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활동비까지 받았으며 전투기 도입한 데 운동,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답방 등을 암암리에 추진했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아직 조직적 간첩 활동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보도에 따르면 간첩 혐의를 받는 4명은 2017년 5월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특보단의 일원들이었고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까지 했다니 놀랍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재난지원금 자원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F-35A 도입 예산을 감액하는 등 국방비 예산을 5,600억 원가량 줄였다. 국가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한치의 틈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간첩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이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정권 하에서 울산시장 선거방해 사건, 라임, 옵티머스 사건, 이스트항공 사건 등 권력과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사건들, 정권의 연장이나 보위에 방해되는 사건들은 제대로 수사되지 못하거나 흐지부지 됐다면서 지금 이 사건마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트루킹 댓글 여론 조작으로 대통령 부정 당선 의혹에 이어 간첩 활동 혐의자들이 문재인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도운 게 사실이면 알아서 자퇴가 답이다라며 사드반대 시위하는 놈들도 지령받고 하는 짓이 아닌지 철저히 수사하라고 분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사드 배치 반대, 이게 고약한 냄새가 진동하는데요. 여기도 북괴지령 혹은 중국과 연대해 반대 활동한 인간들은 없는지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6일 이른바 스텔스기 도입 반대 활동가들이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야권이 입장 표명을 요구하자 언급할 가치가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는데요.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언급할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 아닌가요? 대한민국이 간첩들은 활개치고 애국가 부른다고 멸시 조롱받고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대권 도전에 나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가족 모임에서 애국가를 사절까지 제창하는 것에 대해 몇 년 전 아버님이 나라를 사랑하자는 의미에서 제안을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재형 전 원장의 부친은 6.25 전쟁 영웅인 고 최영섭 예비역 해군 대령입니다. 최재형 전 원장은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저희가 1년에 한 번 설날에 모일 때 함께 애국가를 사절까지 부르고 시작한다. 수십 년 된 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아버님께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국가를 끝까지 다 부르자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가 좋게 보면 애국적이고 안 좋게 보면 너무 국가주의, 전체주의를 강조하는 분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고 하자 최재형 전 원장은 국가주의, 전체주의는 아니다며 나라 사랑하는 것하고 전체주의하고는 다른 말 아닌가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진행자가 가족이 자유인데 나는 저 집 며느리로는 못 갈 것 같아라는 SNS 글도 보이더라면서 가족 개개인의 의사에 반한 것 아니냐고 묻자 최재형 전 원장은 저희 집안 며느리들은 기꺼이 참석하고 아주 같은 마음으로 애국가 열창했다고 답했는데요. 아니, 애국가 부르는 걸 은근슬쩍 전체주의로 폄훼해보려는 CBS 진행자 김현정 질문이 다분히 의도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시바, 모여서 임을 위한 행진곡 부르는 것보다 훨씬 좋지 않나요?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 역시 언제부터 애국가 부르면 비난하고 태극기보다 이상한 한반도기를 우선하는 쓰레기 국가가 되었는지 개탄스럽네요. 전체주의는 문재인 일당 뒷개문들이라며 애국심을 보수골통으로 보는 비루한 작자들은 짐 싸서 빨리 이 나라를 떠나라. 아직까진 휴전선이 있는 한반도는 전쟁 중이다라고 hir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체주의는 개인의 사상과 자유 없이 오로지 일방적으로 국가만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제하고 있는 북한 같은 나라를 뜻하는 거죠. 그런 북한의 김정은이를 대단한 인물로 평가지라고 자빠진 게 지금의 문재인 좌파 정권인데 애국을 멸시하고 이적 행위를 서슴지 않고 반역의 눈을 감는 나라는 출망해도 할 말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한편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가족 모임의 애국가 제창을 놓고 일각에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며 논란이 일자 최재형 전 원장 가족들은 6일 애국가 제창이 왜 비난받아야 하느냐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최재형 전 원장의 부친인 고 최영섭 해군 예비역 대령의 며느리 4명은 이날 성명을 통해
어떤 분들은 전체주의, 파시스트라는 표현까지 쓰는가 하면 심지어 시아버님, 그건 내 생각이고요라고 조롱하기도 했다며 저희들이 애국가를 불렀다는 이유로 돌아가신 아버님의 명예까지 훼손당한다는 생각에 몸둘 바를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가족들은 저희 아버님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걱정을 많이 하셨고 2018년 설날 모임 때 우리라도 애국하는 마음을 잊지 말자고 하셔서 그때 저희는 다 함께 애국가를 4절까지 불렀다며 누군가는 가족 강제가 아니냐고 비판하지만 아니다. 저희는 나라가 잘 된다면 애국가를 1000번 만번이라도 부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가족들은 저희 아버님은 결혼을 하면 여자는 이름이 없어지고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로 불리는 것에 반대하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며느리들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친자식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셨다며 저희는 애국가를 부르는 게 부끄럽지 않다. 괴롭지도 않다. 부디 저희 아버님의 명예를 더 이상 훼손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이 자신은 9월 말 전 국민 70% 우한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문재인은 전 세계 백신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백신 허브를 통한 백신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며 지금 국민이 맞을 백신도 없어서 아우성인데 세계 백신 물량 걱정하고 자빠졌습니다. 문재인은 그러면서 2025년까지 글로벌 백신 생산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며 정부는 백신을 반도체, 배터리와 함께 3대 국가 전략기술 분야로 선정해 앞으로 5년간 2조 2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아주 팔자 좋은 소리를 늘어놨는데요. 아니, 대한민국 국민은 그럼 2025년까지 마스크 끼고 살아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직도 14%에 불과한 백신 접종률에 대해 고민해도 모자랄 판국에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백신 수급 관리 실패에 대한 사과와 반성 없이 2025년 탈영지라며 면피나 처받을 생각하고 자빠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문재인의 발언을 반박했습니다. 임승호 대변인은 특히 저조한 백신 접종률에 따른 대통령의 설명이 누락된 점을 지적하며 이래는 순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2025년의 백신 개발 능력에 대한 대통령의 장황한 설명이 아닌 약 14%에 불과한 낮은 백신 접종 완료율에 대한 대통령의 설명과 대책이라고 꼬집은 임승호 대변인은 당장의 백신 수급 계획을 국민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고 적절한 공급 대책을 마련해 국민의 불안함을 덜어주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 역시 지금은 세계 2위 바이오 의약품 생산 능력을 과시할 때가 아니라 세계 100위권인 우리나라의 접종 완료율에 대한 사과와 설명이 우선돼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K-방역에 대해 비판하면서 올림픽 선수단은 금메달, 문재인은 똥메달이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조원진 대표는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의 K-방역은 시작부터 똥메달이었다며 우한 코로나는 중국 우한에서 발생했다. 전염병의 초기 확산을 막는 제1 행동 지침은 전염병 발생지 차단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원진 대표는 이에 대한 의사협회는 2019년 12월 26일 중국인 출입 금지를 정부에 요청했다. 우리 공화당 역시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작년 1월 초 중국인 출입 금지를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며 결정을 미루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대량 유입된 대구에서 확진자 급증이라는 참사를 낳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지난 4일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776명 발생했다. 이는 지난달 7일 1212명 확진자 발생 이후 한 달 연속 4자릿수 1일 확진자 발생이라며 특히 비수도권 확진자가 692명으로 전체 지역 발생 1717명 중 40%에 달했다. 이에 사상 초유의 전국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이 목전에 있다. 올림픽 특수는 사라지고 자영업자 줄폐업을 예고하는 굵고 긴 4단계 터널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곧이어 벌어진 마스크 대란은 우리 국민이 믿고 있던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무너진 단면이었다. 2020년 3월 5일 문재인 정권은 마스크 오브제로 불리는 준비급제를 시행했다며 코로나 국내 발생 3개월이 지나도록
마스크 보급에 실패한 정권의 책임을 오롯이 국민에게 안겼다고 문재인 좌파 정권의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조원진 대표는 작년 8.15 광복절 사태는 문재인의 K-방역이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선 자들을 향한 문재인 정권의 유용한 가림을 보여주었다며 2차 코로나 팬데믹은 7월 말부터 뿌려진 소비 진작 쿠폰과 8월 17일 임시 공휴일 지정 등 방역 완화로 인식되는 일련의 정부 조치들이 그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한 8.15 광복절 집회를 그 원인으로 지목해 역학조사를 핑계로 근처 CCTV 조사, 휴대전화 위치 추적, 카드 사용 내역 등을 강제로 조사했다며 문재인의 동반자 민주노총의 집회에는 무딘 칼조차 들지 못하는 최근 행태를 보며 좌파는 얼굴이 두꺼워야 한다는 진리를 새삼 되새긴다고 거듭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장애는 더 센 상으로 받아치는 것이 기본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에 맞서는 유일한 창인 백신 수급에 실패했다며 그 결과 백신 접종 완료자 비율이 OECD 38개국 중 꼴찌, 최소 한 번 이상 백신을 접종한 사람 비율이 OECD 국가 중 34위다. OECD 국가 중 대한민국보다 백신을 적게 맞은 국가는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인구 밀도가 낮은 나라와 남미 국가인 멕시코, 콜롬비아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도쿄올림픽 시작부터 문재인 정권은 한일 정상회담, 후쿠시마 원전, 배 열도척 등으로 일본과 신경전을 벌였다며 전 세계 젊은이들의 경연장인 올림픽, 특히 코로나로 신음하는 전 세계인들에게 화합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올림픽에서 문재인은 철진한 죽창가를 부르며 대한민국을 망령처럼 떠돌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영옥님, 어려운 형편의 나라의 TV 운영 유지를 위해 항상 정기적으로 구독료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 주세요.